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혼자인 분이 계시면 계속 혼자 살지 말고 짝을 찾아보세요. 비록 늙고 초라할지언정 어딘가에 분명 또 다른 내 짝이 존재할 테니까요. 얼마 전에 깡통 전세로 사기를 당하고 남편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시집갔습니다. 이렇듯 나이 16살에 혼자 남은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중년을 넘어 이제는 곧 노후도 찾아오는데 왠지 노후가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며 추석이나 설날이나 명절이 있는 날은 물론 성묘도 자주 가서 벌초도 자주 해야 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래야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시집와서 살고 있으니 시댁에 관련된 것만 제 일이었고 친정 쪽 일은 아무것도 몰랐죠.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알 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말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딸 하나 낳으셨던 부모님이신지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죠. 그래서 만약에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낸다면 제가 직접 해야만 했답니다. 차례를 지낼 만한 사람이 이제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차례나 제사 같은 걸 지지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요새 너무 되는 게 없다 보니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말도 생각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벌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가을철이 벌초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상님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시집가기 전 아버지 따라 산에 벌초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래도 그 산에 가서 벌초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묘가 누구의 묘인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벌초를 해주시던 묘인이 분명 우리 집과 관련이 있는 조상님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답니다. 어느 산인지 알겠는데 이 넓은 산에서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웃긴지 갑자기 뜬금없이 아줌마 혼자서 벌초하러 왔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거라도 해서 조상님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은 제 자신이 정말 한없이 초라해 보였답니다. 어찌됐든 벌초를 하려는데 어디에 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가지고 온 소주를 컵에 따라 안주도 없이 마셨어요. 한 잔 마시니 소주가 왜 이렇게 달지? 또 따라서 2잔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석 잔, 넉 잔, 5잔 안주 없이 한 병을 다 비우고 술이 약한 저는 어느새 비틀비틀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 저는 산속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이 든 듯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라 아침 저녁으론 쌀쌀한데 정말 온몸에 쌀쌀한 느낌이 감돌았어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깜깜한 어둠이었고 어둠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보니 아까 낮에 술 마시고 산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었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인적이 드문 산속에 나 혼자 있다는 것도 무서웠고 한치 앞도 안 보이니 길도 안 보이고 거기에 귓가에는 산짐승 소리도 들렸거든요. 그리고 꼭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일단 이 산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산길을 비추면서 산을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10분도 못 가서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손전등 기능도 나가버리고 다시 또 어둠 속에 저 혼자 고립되고 말았죠. 저는 울면서 조금씩 소리쳤어요. 도와달라고.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들리는 소리는 산짐승 소리뿐. 어두워진 시간에 그것도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때 생각난 게 119였는데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조금씩 낙엽을 밟으며 내 곁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발자국 소리가 사람 소린지 귀신 소린지 알 턱이 없었어요. 그 순간 환한 불빛이 저를 비췄고 그때 저는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찾아왔답니다. 눈을 떠보니 외딴 집안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수염을 잔뜩 기른 남자가 저보고 일어났냐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산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절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 옷이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수염을 잔뜩 기른 그 남자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제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옷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자기가 할 일 없어서 닭같이 나이 먹은 아줌마를 왜 탐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이제 그만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서 오해했다 싶었죠. 그때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참 주책맞고 창피하게 꼬르륵 소리가 아주 크게 그 사람 앞에서 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꼬르륵 소리에 저를 힐끔 보더니 배고프면 밥 먹고 가라고 하길래 저는 눈치를 보며 알았다고 밥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마당 평상에 밥을 차려왔답니다. 반찬은 죄다 풀었어요. 저는 그 반찬을 보고 고기 반찬은 없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고기 반찬은 없지만 맛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단 밥을 먹었는데 맨밥만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땐 입맛도 없더니 이런 데 와서 먹으니 입맛이 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 산이 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놔서 자연의 정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은 물론 그냥 여기 평상에 앉아만 있어도 평화롭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시켰어요.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하니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염은 대체 얼마나 길렀냐고 하니까 1년을 길렀다고 하지 뭐예요. 1년이나 길렀는데 아주 산신령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 남자를 자세히 보니 나이도 나랑 엇비슷해 보이는 게 뭔가 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술병 하나를 가지고 오며 자기 혼자 술을 따라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냐고 물으니 직접 담근 술인데 마시고 싶냐고 해서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독하다며 꼭 마실 거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독한 게 한 잔만 마셨는데도 취기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술이 취한 건지 수염 기른 이 자연인 같은 남자가 마음에 든 건지 주체할 수 없이 술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60살이 말이죠. 그러자 이 남자는 제가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지 뭐예요. 밥을 다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엔 돌뿌리에 걸려 쓰러지려는 찰나, 그 남자가 저를 갑자기 부축해 줬어요. 그리고 제 눈빛은 그 남자를 보며 이글이글 타올랐죠. 그렇게 술 한 잔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다시 또 그 집 안이었고, 시간은 어느덧 다음날 새벽이었지만, 이 집에서 어느덧 이틀 밤을 머물고 있던 거랍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이었어요. 혼자 이 방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싫었는지, 저는 방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갔답니다. 솔직히 까칠한 수염은 너무나 싫다가도 길게 뻗은 수염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너무나 포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돌아가야 할 운명이었죠.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떠보니 그 방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남자가 건장한 모습으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또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콩깍지가 씌인 건지 이틀 사이에 반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걸 돌이켜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건가 싶었어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나도 모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산속 자연인 같은 그 남자와 그 집에서 연을 맺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힘든 시련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지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답니다. 모두들 저처럼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도 좋은 짝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